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좀 예. 당겨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고성구 TV 시청자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는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사실은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 또 헌법 자체가 실상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하신 발언을 저희는 뭐 다 외우고 있는 중인데, 보면은 모든 이 국가 운영은 헌법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으로 안 될 때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그 대통령께서 무제한 토론할 때에 불과 한 달 전에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계엄령이 왜 선포되었느냐, 이제 국가 헌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엄령을 선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준 것은 너무 잘 하셨고, 이제는 시민단체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가.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1000만 명을 강원광장으로 모아서, 지난 한 주일 전에 우리가 그 강원의 집회도 사실은 그게 이제 2019년 10월 3일보다가 더 많이 모였어요. 네. 더 많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배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정말 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 다음에 뭐 강원도, 뭐 춘천, 원주, 이번엔 또 수도권에 또 안산해서, 어제는 전라도 광주. 근데 광주를 갔더니요, 네. 이 애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전주까지 하고 이렇게 제가 사투를 벌이며 다녔는데, 네. 이번에 이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은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이면 이게 거의 혁명 수준이거든요. 국민혁명이죠. 네, 국민혁명이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이어받으라 그랬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헌법이 혁명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헌법의 전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혁명을 한다기보다가 혁명에 준하는 이러한 우리가 시민운동을 해서, 네. 아니 말도 안 되거든요. 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이, 이번에 그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게 된 그 자극을 시킨 사람이, 네.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화하는 중에서 이제는 내전 상태로 가야 된다. 네, 네. 내전 상태가 뭡니까?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을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키겠다. 네. 그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이재명은 사실은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체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내전 상태로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대통령이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계엄령도 계엄령 같지도 않는 계엄령. 그러니까 딱 2포인트. 네, 네. 국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 중앙선관위. 네. 두 군데를 딱 했고, 국회까지도 사실은 트릭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계엄령이 공수부대가 가가지고 뭐 뒷문으로 다 들어가라. 국회의원들을. 네. 또 국회 그 사무 직원들도 다 들어가라고. 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회의하도록, 만약에 뭐 어제 그 석동현 변호사가 그 대신 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죠. 입장을 전한 바에 의하면은, 네.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다. 아니면 뭐 체포하라 했다. 네. 체포의 채자도 말한 적이 없었다.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프레임을 좌파, 특별히 이재명 진지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퍼뜨려서 대통령이 뭐 체포하라 그랬다, 끌어내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어제 뭐 석동현 변호사님이 뭐 별 대변인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친구 아닙니까? 네. 대통령. 그래서 어제 내가 다 들어봤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네. 만약 있다면 증거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국회도 내가 볼 때는 그건 다 내가 볼 때는 트릭을 쓴 것 같고, 네. 실제는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있잖아요. 예. 중앙선관위를 그 이제 계엄령이 발표 딱 끝나고 2분 만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미리 벌써 대기하고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 더하기 공수부대 네. 294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선관위였다는 선관위였었죠. 거죠. 예. 그럼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이 선관위를 목표로 계엄령을 했을까?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정선거를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우리 네. 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를 딱 해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빵표예요, 빵표. 빵표 나온 지역이 73곳이에요. 그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예. 네. 그다음에 한 표 나온 지역이 100곳이에요. 네. 그다음에 2표, 3표까지 합치니까 460곳이 이건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연 정상적 선거냐 해서 일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선거구별로 벽에다가 벽지를 붙여놓고 네.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을 와서 스티커를 붙여라. 그랬더니 이거는 완전히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이게 드디어 그 스티커에 나타난 민심과 네. 실제 그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빵표 나온 지역 있죠. 네. 빵표 나온 지역에 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산 진을구에 거기에 가서 봤더니 거기는 우리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는 사람이 39명이요. 그것도 4년 동안. 네. 4년 동안 2만 원씩, 만 원씩 당비 내는 사람이 39명인데 거기에 네. 빵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아니 39표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근데 빵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부정선거였었고, 저는 대통령하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뭐 통화도 안 되고 뭐 우리하고 상대도 안 해주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분야의 사회수석 있죠. 네. 사회수석은 제가 전화하면 와요. 네. 왜 내 분야니까. 네. 네. 사회수석의 분야가 보니까 그 재향군인회, 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뭐 새마을중앙회, 이북오도청 대충 그렇더라고요. 네, 시민단체하고 종교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예. 예. 근데 그 이제 내 담당이니까. 네. 내가 전화하면 와요. 와서 USB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로 USB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통령한테 전달하라. 네. 이렇게 저희들이 강요했더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비서실장 선에서 또 끊긴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을 그대로 두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조사해보면 알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내일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네. 국회의원 지금 그 192석 있죠. 네. 당신들 전수조사 해보자 이거야.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네. 과연 당신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냐? 네. 조사해보자는 거죠. 네네. 내일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을 모으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이제 그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정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방송 끝날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대목 네. 짧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연설을 잠깐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영상 좀 준비해 틀어주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으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엄청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제도 무제한, 네. 그다음에 시간도 무제한, 기자들하고 네. 무제한으로 토론하겠다 네.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말이 네. 모든 국가의 시스템 운영은 헌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헌법으로 안 될 때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그동안의 인류 역사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근대사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15 부정선거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헌법도 다 바뀌고 체제도 다 바뀌고 4.19 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였었냐? 사실은 그 이기붕 아닙니까? 이기붕. 아, 그렇죠. 3.15 부정선거의 원흉은 이기붕이었죠. 이기붕이죠. 예. 그런데 이기붕 아들 이강석이를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자녀가 없으니까 예, 양자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얼만큼 비극이 일어났냐? 그 이강석이가 자기의 친부모인 이기붕과 박마리아를 권총으로 사살했어요. 예. 사살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지. 이런 비극이 일어났고 실제로 4.19를 주도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최인규 아닙니까? 예. 최인규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헌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보루에 하는 것이 혁명이거든요. 그럼 혁명이 끝나면 헌법도 체제도 다 바꿔서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일어났는데 민주당 정부가 또 개판이었었어요. 뭐 내각제 한다고. 뭐 개파 싸움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 또 무슨 뭐 누군가 뭐 권성동 뭐 해서 권성동이 지금 개헌 얘기 시작했죠. 뭐 내각제 뭐 소리를 해요. 내각제 내자도 꺼내면 안 돼요. 통일될 때까지는요. 오히려 더 대통령 중심제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더 통일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16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뭐 5.16을 뭐 야당 애들은 구테타라 그러는데 아니 결과를 보면 모릅니까? 혁명이지. 그런데 박정희 소장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차피 다시 6.25가 1950년도 6월 25일 주일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61년도에 가니까 북한이 다시 남침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했고 그 4.19 때 그 혼란을 틈타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박정희는 남로당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좌파를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알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넘겨줄 수 없다 해서 5.16 혁명을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 할 때 그 영상을 보면요. 박태준한테 그렇게 유언을 해요. 자네는 내가 이 혁명 동지에서 뺐어. 뺀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북한이 방선이 남침할 때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박태준을 빼놨다는 거야. 뭐 김종필, 648기들은 다 거기 참여시켰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래도 참 박정희가 인간적인 게 뭐냐. 내 가족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했어. 유경수, 그다음에 박근혜, 뭐 박근영, 그다음에 또 박지만 그 가족 나는 이제 혁명에 실패하면 형장의 이슬로 군사재판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요 딱 그런 심정이에요. 네. 지금 박태준 회장 말씀하셨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네. 박태준 회장이 실제로 네.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챙겼다고요. 그렇죠. 예, 박지만 그 영식이나 네. 또는 박근혜 영애나 이 가족들을 끝까지 챙겼어요. 근데 이제 그 박태준 회장도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번에 포항에 네. 우리가 애국 운동하러 갔을 때 네. 포항 제철이 촥 저녁에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 박태준이 생각이 나서. 예. 박태준이 없는 포항 제철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박태준도 실수한 게 있단 말이야. 네. 뭐냐? 이게 김대중한테 속아가지고 네, 네. 총리로 들어갔단 말이야. 막판에. 왜냐하면 예. 내각제 속았거든. 네. 내각제 해준다. 네. 김종필도 속았고. 네. 그래서 이 김대중도요 속임수에 아주 왕이야.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목사님 국민저항권을 이제 4.19 민주혁명 때부터 쭉 이제 설명하셨고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변은 체제 수호혁명이었다. 네. 김일성 세력에 맞서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아까 그 이재명이 말씀하시면서 이재명이가 공공연하게 내전을 얘기했고 내란을 선동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딱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가 네. 국정을 마비하고 국권을 문란하는 내란 세력으로서 네. 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네. 이제는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확대 해석하면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일으키겠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미 벌써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633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네. 6개월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심은 3개월. 3개월. 그다음 대법원도 3개월. 그런데 이재명은요 1심 재판을요 2년 6개월 했어요. 예, 26개월. 예, 26개월. 26개월. 예, 2년 2개월. 2년 2개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 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이 룰을 지켜야지. 그리고 지금도 또 2심을 계속 연기하려고. 네. 아니 뭐 그 저 법원에서 통보하면 문 잠궈 놓고 없었다 그래. 결국은 이번에 국회에 현장에 가서 전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달했습니다. 예. 나는요 과장된 편인지 모르지만은 당군 이내로 네. 김일성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사람이 인간으로 돼서 그 기본을 지켜야지. 네. 아니 정치인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목사님 근데 네. 이제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 된다. 네. 이제 결사적으로 나서지만 한편으로는 네. 좀 8년 전에 그 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어이없이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지만 과연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냐. 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목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 목표가 네. 제가 미국에 한 달에 워싱턴의 로폰 비용을 7,500만 원을 냅니다. 네. 한 달에. 네. 왜냐? 상원 의원들을 다 만나려고. 100명. 네. 지금 21명 만났어요. 네. 이번에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제가 갑니다. 이제 네. 1월 20일 날 네. 가는데 제 목적은요. 윤석열 대통령 안에 네. 임기 안에 자유통일하지 아니하면 저는 영원히 통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이건 반드시 돼 있어요. 첫째는 북한이 자멸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혹시 북한의 그 장마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장마당. 그 암시장이죠. 예. 북한의 노동당보다가 더 무서운 게 장마당이 네. 장마당 세력들은 북한은 전부 다 배급 체제로 돼 있었고 뭐 양식, 옷, 그다음에 그 뭐 반찬까지 국가가 다 공급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김일성 시대 때 그게 이제 못하니까 예.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예. 굶어 죽으니까 그때부터 뭐냐 이제 국가가 못 주니까 니들 스스로 살아라 네. 해서 일어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예. 이제 그 장마당 있죠. 네. 마을마다 동네마다 생기는 저 물건을 서로 주고파고 하는 장마당 세력인데 이 세대들이 벌써 커서 네. 벌써 18살, 그렇죠. 20살이 예. 된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군대 다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은 김정은 말 안 듣는다는 얘기야. 네네. 그러니까요.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예. 네. 그 제가 암시장이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통상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북한은 장마당 아니면은 그 최소한의 경제 활동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죠. 저게 이미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아닌데 네. 저게 무너진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한미일 관계가 이게 절단할 거다. 그렇죠. 이런 우려와 걱정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장남이 네. 한국에 벌써 대통령 당선된 뒤에 2번이나 왔다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와서 예배도 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정용진이라고 알죠. 네. 그 멸공이라고 하시는 네네. 신세계. 예. 그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고. 아하. 예. 그래서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무엇 때문에 왔느냐. 반드시 한국도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거 조사하러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 말대로 맞죠. 트럼프도 첫 번째 대통령 끝나고 2번째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게 선거 부정으로 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야. 네. 트럼프가.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할 때는 변호사들만 6,500만을 통하여 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6,500명. 네. 6,500명. 네. 6,500명. 그렇지 맞. 6,500명 했더니 월등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국도 부정선거를 했을 것이다. 아하. 누가 하느냐? 네. 북한과 중국이 한다. 해킹이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2포인트로 한 이유는 원래 정식 계엄을 하려면 일반 부대를 다 동원해서 새벽에 네. 한 2시에 예.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예, 뭐 곳곳에 탱크 서 있고 막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영화에서 맨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계엄령도 아니야. 네. 아니고 그냥 2포인트를 딱 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문에도 나오지만은 네. 그 계엄 선언문이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예. 뭐냐. 우리가 내는 인사는 다 탄핵한다. 다 탄핵한다. 예. 예, 22건이나 탄핵. 탄핵 중에서도 뭐냐면은 그 감사원장 있죠. 네. 자, 감사원장을 왜 탄핵을 했느냐. 왜냐하면 쟤들이 19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예. 감사원장이 왜 탄핵이 됐느냐 하면은 감사원장이 그 제보가 한테 많아서 사실 우리도 제보했습니다. 네. 500명을 서명 받으면 감사원에 제출하면 우리 구조와 변호사가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군요.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500명의 서명 받으면 감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부정선거 이거 네. 선관위 감사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네. 감사원이 부정선거 조사로 이제 그 중앙선관위를 갔습니다. 네. 갔더니 우리도 헌법 단독기관이라서 조사 못 받겠다. 네. 이렇게 나온 거야. 아하,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그곳에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예. 이재명 한 사람이 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켜버렸어요. 네. 이런 상태를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전에 들은 영상대로 모든 국가 운영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네. 그다음에 헌법으로 안 될 때는 네.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헌법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헌법과 국민 저항권의 중간 사이인 네.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아하, 예. 계엄령밖에 없었던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엄령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 네. 국회의원들 니들이 정말 정식 국회의원이냐? 한번 조사해 보자 이거죠. 네, 네. 그걸 위해서
중앙선관위를 진입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혼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첫째,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그다음에 감사원 5대 정보기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은 나하고 대담하는 거 있죠. 네. 대통령 다 안다고요. 이거 네, 그걸 네. 모르면 대통령이 아니지.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게 과연 북한이 해킹을 하는지 네. 장난을 치는지 우리나라 선관위에 장난을 치는지에 대하여 연습을 했습니다. 7번을 공격했잖아요. 네. 근데 6번 뚫렸어요. 마치 그 군사 훈련에 가상 적군하고 싸우듯이.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죠. 예. 6번 뚫렸습니다. 네. 뚫렸을 때에 그게 그냥 해킹 연습만 한 게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때에 벌써 서버를 부정선거 쫙 빨아왔다는 거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대통령의 담화가 네. 어제는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대충 설명했지만 네. 아마 결정적 담화가 난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정원에서 이미 벌써 그 서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쫙 빨아다 왔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 나는 그것을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고 아하. 나 혼자 육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리면 그거 외에도 또 증거가 많아요. 제일 확실한 증거가 저희들이 USB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고 사회수석한테 네.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영상을 예. 못 틀어드리지만은 네. 시간이 조금 길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예. 보면요. 네. 빼박이에요. 빼박.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입니다. 그 영상은 어디 정광훈 TV 또는 너아라 TV에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걸 대통령한테 수도 없이 전달했어요. 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선에서 막 켜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다른 통로로 대통령이 이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국회의원 300명 이것 중에서 192석 얘들은 가짜로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계엄령이 선포된 걸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네. 이제 당장 내일 토요일 1시에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총 집결할 겁니다. 네. 뭐 지난주 모임 때 네. 집회 때는 통칭 100만 명 이상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목사님? 어쨌든요. 네.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예. 뭐 경찰들이 뭐 4만 명 모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우리가 원래 기록이 2019년 10월 3일 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네. 그보다 더 모였어요. 2019년보다가. 예. 근데 이번에는 내일은 얼만큼 모으려고 그러냐. 지난주 모인 거에 최소한 배. 2배. 네, 2배 이상을 모여서 예. 그래야 우리가 헌법 위에의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고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은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만 네네.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 뭐냐? 국민 저항권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우리는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뭘 주장하냐?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요구 있죠. 대통령께서요. 난 무조건 대통령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면 한 가지 약점이 있어. 사람을 잘 못 봐. 인사를 잘 못해. 네. 그리고 배신당해요. 아니 그냥 한동훈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동훈이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네. 검사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자기 전공 분야 아니에요? 예. 검사는 예. 검찰총장 했으니까. 네. 그런데 얘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저희들은 좌시할 수 없어요. 네. 이
이때 필요한 것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예. 과연 검사들이 잘했느냐? 그랬더니 검사들이 지난 토요일 날 네. 우리 집회하는 걸 보고 꼬리를 내려서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잽싸게 도망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반란 일으킨 거는 그럼 무죄냐? 아니죠. 처벌 받아야죠. 이미 이루어진 행위죠. 네. 예. 근데 목사님 많은 분들이 네. 헌재가 네. 여론에 흔들린다. 네. 그래서 8년 전에도 사실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촛불 들고서 저렇게 좌파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탄핵을 했다.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만 모일 게 아니라 헌재로 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네. 어떻게 이미 벌써 예. 우리는 매일같이 네. 3개 진지에서 네. 나누어가지고 어디입니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거기는 총대장이 주옥순이에요. 주옥순 네. 대표가 매일 네. 합니다. 매일. 네. 주옥순 거 아주 악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연설하는 걸 보면 네. 거기 하고 네. 그래도 우리 광화문에 원래 자리 있죠. 네. 이거는 김수열 대표님 안보단체가 예. 지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네. 633을 지켜라. 아하. 왜냐하면 빨리 이재명을 깜빵으로 보내야 되니까. 네, 그럼 법원으로 가서 합니다. 자, 일단은 예. 조국은 감옥 갔죠. 네. 이제 절반 예, 다음은 이재명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사표 냈죠. 사실은요. 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 체계로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깜빵 가게 돼 있어요. 네. 저는 한동훈도 사표 낸 걸로 끝나지 않고 네. 깜빵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이트를 운영했잖아요. 이거는 김경수가 한 경인선거 드리킹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죠? 예. 근데 거기에 왜 내 욕을 바가지로 했는지 한동훈이가 그래서 우리 구조화 변호사가 고발했어요. 예. 정강훈 목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아하, 예. 왜 당신들이 비밀 사이트에서 정강훈 욕을 이렇게 했냐. 네. 참 나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목사잖아요. 그래서 지난 광화문 주일날 연합 예배에서도 예. 내가 덕담을 했어요. 한동훈이한테 예. 잘리는 거 슬퍼하지 말고 아니 검사장 하다가 갑자기 말이야 당 대표하고 그런 게 어딨냐. 아직 숙성이 안 됐으니까 일단 서울시장부터 하고 네.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젊죠. 50대 초반이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대통령 65세 이상 돼서 대통령을 해도 그 전에 서울시장 하면서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내게 득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나는 목사니까. 고마워하던가요? 아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욕을 더했더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예. 목사의 자문과 충고까지도 네. 이걸 안 받아들이면 네. 그건 폐륜화예요. 결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또 지금 고성구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들도 내일 1시 광화문에 총출동할 겁니다. 예, 저도 우리 고성구 TV의 대표 패널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고 박사님한테 좀 사과를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그러실 거 없어요. 무슨 네. 사과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예. 고 박사님은 광화문에 안 나오고 예. 이번 토요일 날 네. 따로 다른 데서 집회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방송에 고 박사님을 내가 막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진정하게 사과를 드리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네, 앞으로도 고 박사님도 도와주시고, 네. 저도 고 박사님 도와드리고,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이게 참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을 때, 네. 저는 목표가 많아요. 네. 저는 자나깨나 우리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네. 언론 있잖아요. 자유통일입니다. 이번에 언론이 계엄령 선포하는 원문은 있잖아요. 네. 다 감췄단 말이야. 맞습니다. 감추고 종편도 그렇고 방송 3사도 그렇고 KBS, 네. MBC, SBS도 그렇고 아니 대통령이 발표한 그 원문은 그때 발표할 때 그때만 한번 보도하고 무조건 뭐라 그러냐 패널들 동원해가지고 네. 잘못됐다. 계엄은 실패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네. 저는요 이번에 우리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면 네. 최소한 5대 유튜브 있잖아요. 네. 난 종편 채널 하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고 박사님 기다리세요. 종편 채널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부터 시켜놓고. 네, 저지 시켜놓고. 예,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2만 명 가까운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아마 목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네. 녹화로라도 아마 수십만 명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네. 내일 1시부터 광화문에서 국민 대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총걸기 함께 모이자는 말씀과 덕담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 돼 있잖아요. 사실은 헌법학자들이 10명 중에 9명은 탄핵 달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주장하고 좌파 쪽에서 헌법학자들이 1명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9대1입니다. 9대1. 네. 그러면 이번에 탄핵한 것은 이건 헌법 위반이라는 거지. 이게 탄핵은 실제 주범이 이재명 아닙니까? 예? 이재명인데 그래서 이 탄핵은 원천 무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가 할 일이 뭡니까? 모든 혁명은 사실은 4.19는 학생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16은 군인들이 했죠. 근데 이번에 군인들이 혁명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아하. 군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아테네로부터 시작해서 예. 혁명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무조건 말로 혁명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뭐 유튜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돼요. 네, 네. 1,000만 명이 모이면 네. 윤석열 대통령도요. 헌법재판소로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복잡한 과정을 뭐 헌법재판소를 가고 뭐 아니요. 헌법재판소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네. 6명인데 문재인이 임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대법원장 그 먼저 번에 예, 그 사람이 임명 3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김명수. 김명수. 예. 윤석열 임명한 사람은 그 2사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6명이거든요. 예. 근데 6명인데 자, 여기서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네. 그 이번에 컴퓨터로 추첨을 했다고 하죠. 컴퓨터 추첨했습니다. 추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네. 그분이 그 주심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주심이. 네. 주심이 되니까 6명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해도 6명 중에 1명만 반대하면 그렇습니다. 기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살아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그 법률 팀들이 그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또 어제 석동인 변호사님 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4월 달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 4월 달까지 끌고 가면 문재인이가 임명해 놓은 2명 예, 그 임기가 끝납니다. 네, 나가고 예.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또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재판하다 보면 1년 다 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정말 전반기는 해외 일은 잘했습니다. 국내 일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대통령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광화문 운동에 내일 결정을 내어서 네네.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서 빨리 대통령을 원상회복을 시켜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해야지. 지금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트럼프하고요 윤석열하고 보니까 성격이 똑같아. 네, 똑같습니다. 내가 네. 보니까 그 케미가 잘 맞는다 그래요. 자, 여기 댓글창에 전부 광화문으로 직결하자고 하는 뭐 뜨거운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네. 특히 날이 추울 테니까 목사님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라, 건강 챙기셔라 이런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요 예.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번 토요일 날 나는 그 현장에서 죽는 게 소원이야. 아이고. 왜냐하면 참. 이게 가문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네. 내가 쉴 곳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이번 토요일 날 빨리 마치고 하늘나라 가야 돼. 네. 이게 저 탄핵 저지하시기 전까지는 네. 그 하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네, 그럼 저 내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